안녕하십니까. 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우연찮게 신정도 수요일이고 크리스마스도 수요일이고 또 오늘 구정도 수요일이라 수요일 업로드 하기 때문에 인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정이고 해서 우리 또 엔라이튼 TV의 마스코트 희락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희락이 이제 내려갈까? 우리 희락이 하고 내년 설날 구정도 행복한 구정을 이제 만끽해야 될 텐데, 올해 아무튼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저물 수도 있을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은 고급 정보를 잘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의심은 많이 가는데 그 의심에 대한 소위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죽 이제 그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 돌아가는 꼴이 정말 이러다가는 이제 대한민국 망하겠다 싶어서 직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이렇게 이제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들의 민낯이 더 드러나고, 물론 뭐 훨씬 많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을 7년 전부터 쓰면서 물증이 없죠. 하지만은 이들이 하고 있는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 이 좌익도 아니죠. 뭐 아무튼 소위 민족 또는 자신들의 어떤 믿는 바 수구 꼴통적인 거의 구한말의 소위 개화파와 또는 수구파,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싸우는 그 판을 지금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시절이 와서 이들이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 지금 미국에 계시는, 캐나다에 계신가요? 한국일보 최장수 주필을 하신 김성우 선생님께서 누가 내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기사를 써서, 글을 써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전체가 다시 이제 김성우 선생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의 이제 전번에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고도 소위 말해서 선진국을 향한 국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로, 소위 이런 정치적 분위기와 이런 획일적인 거의 소위 전체주의화하는 인민 독재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작년에도 한번 큰 가르침을 주신 글을 썼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에 대한 소위 국민, 시민, 개인, 소위 근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개인이고 국민이고 시민인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어떤 근대적 시민, 개인, 국민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일탈을 이제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소위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태산동명 서일필, 이재명이라는 서일필로 대한민국 전체가 막 불이 나버렸다, 천지가 경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첫 문장이 참 재밌죠. 허허, 대통령이 구속되었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역시 글발이 좋으시고,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사상적으로, 또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로
또 상당히 내공이 있는 그런 언론인이셨죠. 뭐 견눈질 안 하고 45년 동안 한국일보를 맡았습니다. 뭐이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계셨던 노재봉 선생님과 통영 출신이에요. 욕지도 통영 출신인데 노재봉 선생님 마산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 동창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957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면서 그때는 한국일보가 굉장히 지금의 조선일보급 뭐 아무튼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간지 신문이었습니다. 그 장씨 일가가 했죠. 그래서 한국일보에 같이 또 기자로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노재봉 선생님은 기자를 이제 아주 몇 개월, 한 6개월 하셨나?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셨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것도 뭐 더 깊이 들어가는데 노재봉 선생님을 옆에서 한 20년 모시고 있으면서 그때 그 과거에 그 같이 이제 소위 그 서울대 정치학과 그리고 이제 평생 대한민국을 소위 근대적 자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크다란 그 공헌을 하신 분들을 옆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조선일보 최장수 주필을 하셨던 신동호 선생님도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쭉 아무튼 신동호 선생님도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그때 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재봉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 사모님도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우 선생님도 동기고 그리고 또 참 그 통진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로 전향했죠. 그래서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남긴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완전히 전향해서 평양의 그 소위 그 간첩들 잡는데도 일조하시고 했던 그 김진락 선생도 같은 동향의 마산 쪽, 통영 쪽 동향의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족적을 이제 저는 옆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호 선생님도 노재봉 선생님이 이제 그 몸이 편찮아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도 계속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김성호 선생님 한 분 남아 계신데 그 지금 뭐 거의 90세죠. 그 연세에도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좋은 글을 쓰시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김성우 쌤이 쓴 그 지평선 넘어서라는 Beyond Horizon이라는 그 책이 거의 뭐 사상책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포리즘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 아포리즘에 대해서 쫙 쓰신 글인데 보통 사람들은 읽어도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건데 그 서평을 우리 노재봉 선생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책보다도 서평의 퀄리티와 그 내공이 더 훨씬 뛰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노재봉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 캐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뭐 존 로크 얘기하려고 이제 저항권 얘기하니까 존 로크 얘기하려고 이제 존 로크 책도 이렇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존 로크 얘기하게 되면 영국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the morality, the moral commonwealth. 왜 영국은 국가의 이름을 commonwealth라고 졌고 그 commonwealth 국가가 갖는 morality 도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법부도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다가
사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전 근대적이죠. 아무튼 그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재명이를 올려서 대한민국을 이제 자기네들의 그 소위 그 소나기 안에 넣어 보려고 하는 그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날뛰는 걸 보십시오. 참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군대도 뭐 너무 지금 관료화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의문이 되고 해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들의 이제 속셈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각성하고 이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존 로크가 얘기하는 그 the right of people's right of revolt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왔습니다만 아직도 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진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는 거는 소위 우리 국민의 저항권, 우리 국민의 어떤 올바른 인식 하에 새로운 이제 올바른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노력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처음에는 참 참담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별로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국힘당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아무튼 그 이재명 그 주사파로 명명되는 이 지난 그 87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던 민주파리, 자유파리, 인권파리 아무튼 그 소위 일종의 뭐 좌익으로 얘기하면 통일전선 전술이죠. 요새 뭐 중국의 그 초한전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미국도 이제 초한전에 대한 엔티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초한전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이제 초한전 그러니까 그 통일전선 전술 초한전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된 어떤 반복적인 상징 조작, 상징 조작, 그 다음에 언어 조작, 그 다음에 그 사회 조작, 정치 조작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초안전이라는 건 unrestricted warfare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전쟁인데 그 말이 그런 거지.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그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악마적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어떤 그 소위 정상적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꼼수를 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지금 펜타민이 그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년에 37만 명이 그걸로 죽는데 그 펜타민의 주 원료를 전부 중공이 다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병들게 해서 그 사회를 분노케 해서 그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소위 세포, 간첩들을 심어서 내부적으로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전술을 초한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농축되어서 이제는 이제 국민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저쪽에서 얼마든지 지금 그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국힘당의 그 저 뭐 잠룡들 무슨 잠룡입니까? 잡것들이죠. 잠룡들이라 해가지고 뭐 이재명을 대비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초기 대선에 대해서 대선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막 군부를 떼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국힘당 또 그 소위 잠룡들이라는 놈들은 또 놀아나가지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뭐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 지금 상황과 윤 대통령의 그 소위 처지가 어떻다는 거는 그 뭐예요
전혀 뭐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그 이재에만 저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군부를 떼면 국민들도 이제 이제 윤석열이 끝나고 바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김문수 선배님은, 김문수 지사는 저하고 가깝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해서 조기 대선에 자기가 뭐 대선 주자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그 대놓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저렇게 이제 그 1등으로 지금 그 국힘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자꾸 김문수를 갖고 이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특히 뭐 우리 저 김문수 선배님은, 지사는, 장관님은 언사와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겁박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미친 사람처럼 굴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뭐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뭐 실용으로 가자, 이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흑묘, 백묘, 뭐 등소평 얘기를 해대면서 오직 자기 눈에는 대한민국만이 있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어떻게 보고 이 또 생쇼를 하는 건지. 그래서 참 한심한 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친구의, 이 종자의 생쇼에 참 많이들 속아 넘어갔다는 게 참 개탄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보십시오. 정청래, 박찬대, 이현주, 그 다음에 그 저 육사의 생수치 그 김병주라는 그 장군 출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선원이 뭐 보면은 그전에는 막 극박하느라고 뭐 쌍심지를 키고 뭐 큰 소리로 막 위협을 하는 놈들이 지금 조용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순하게 보이는 사람을 내놔가지고 순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부겸이니 뭐 저 김경순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사람들이 많다. 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이재명만이 끌고 가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거 다 눈속임인 거예요. 보세요. 대선 주자로서 경쟁자로 나온 국힘당은 여러 그 잡것들을 내놓지만 딱 한 명이잖아요. 저쪽에는 이재명. 전체주의자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미 이재명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사법부가 저렇게 이제 정말 그 문제가 많은데, 이제 2월 말로 이제 심리가 끝나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3월 초에 판결을 한다 그러는데, 3월 초에 설사 3월에 이재명의 이 두 번째 이제 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법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이제 선거가 되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그 소위 고등법원의 2심의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하고 싶더라도, 만약에 대법원은 1심, 2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원에서 뭐 거의 뭐 99.9% 유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면 대법원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대선 주자에게 그 유죄 판결을 하면 대선 주자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대선 주자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당에 누가 되더라도 그냥 어부지리로 지 혼자 그냥 이제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과연 대법원이 이런 일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2심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이재명이는 소위 조기 대선, 윤석열 탄핵되면 그날로 모든 대한민국의 소위 사회적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이재명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진지죠. 노동, 사법, 그 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언론, 교육,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응? 이들이 얘기하는 사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의회민주주의에, 선거민주주의에, 그 다음에 21세기 우리 열린 사회의 가장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과 모든 어떤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가 체제 내에서의 공동체의 응집력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 평등한 법이 rule by law, 그것도 법치예요, 번역하면.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라 rule of law,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업 쪽 이것들이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상권 분립을 통해서 다 돌아가는 건데 룰 오브 로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소위 전체주의자 또는 소위 조선시대나 과거 전 근대 시대의 왕이 얘기했던 왕의 법에 의한 통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택적 법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윽박지르는 협박하는 법이 되는 거고. 보세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법이 있어요. 어떤 법? rule by law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예요. 그러니까는 중국도 보면은 소위 중국 공산당 아래 이제 헌법 체계가 있는데 그 헌법 체계의 1번이 뭔지 알아요? 중국은 인민 독재를 추구한다. 인민민주주의다. 중국은 민주 집중제를 추구한다. 그 레닌의 민주 집중제 한번 뽑아가지고 선거로 선출을 하면 그 선출된 공산당원들이 다 알아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고 뭐고 시민사회고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들이 공산당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사또 재판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게 뭐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잡아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이제 사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다고 발악을 하면은 몇 대 두드러 패면 고문당하면 거기서 버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전체주의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 헌법 있어요. 누구를 위한? 백두혈통을 위한, 조선 노동당을 위한 헌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강령에 위배되면 다 그냥 끌려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이제 소위 뭐 모든 어떤 자신의 권한과 가치를 다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1984 조지 오웰이 얘기한 그 윈스턴 스미스가 마지막에 그냥 뭐 좌절해버리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치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법치가 지금 사법부가 하는 법치가 그 룰 바이 로우로 지금 전 근대적인 법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에 우리의 법치 룰 오브 로우는 지금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것은 그 이제 자유주의의 기원은 영국이니까 소위 첫 번째 소위 계약을 통해서 시민의 권한과 재산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한 그 첫 번째 계약이 토마스 홉스의 1588년 토마스 홉스의 소위 리바이어던이었죠. 국가라는. 그래서 이제 군주와 시민이 계약을 맺어서 그 국가의 통치자인 군주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권한이 이제 보호받고 그 보호 속에서 이제 서로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한 일정 계약 관계. 토마스 홉스의 계약은 일종의 통치 계약이었어요. 통치 계약. political contract였다고요. 통치 계약. 근데 또 이제 쭉 이제 인류가 진보하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더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존 로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그 시민정부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1688년 소위 명예혁명으로 이제 영국은 최초로 입헌군주제,
입헌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 로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 이제 토마스 홉스의 소위 그 통치 계약, political contract 플러스 social contract, 사회 계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계약과 사회 계약을 이제 소위 그 버무려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영국의 입헌주의적 이제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존 로크가 얘기하는 그 The Right of Revolt, 국민의 저항권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군주가 통치자가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지도자가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국민은 그 지도자를 처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게 바로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그게 이제 쭉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뭐 영국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뭔가 프랑스는 왜 이렇게 낙후되어 가지고 이렇게 과거에는 영국이 이제 프랑스 문명에 속해 있는 일종의 그 바바리언들인데 이제는 뭐 프랑스가 이렇게 낙후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그 계몽주의 철학자가 장 자크 루소입니다. 루소의 소위 그 모롱데 뚜테 이게 이제 일반 의지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사회계약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치계약 플러스 사회계약, 그러니까는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존 로크, 그 다음에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위 그 사회계약론이 소위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국의 소위 그 근대국가로서의 성장, 그 미국의 인권, 개인이 가장 중요하죠. 개인이 인권. 그 다음에 그 이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 그게 다 기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we all people are born equal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전제입니다. 전제. 제가 그 앞에 as if가 생략됐다 그랬는데 일단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자 하는 게 이제 소위 근대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얘기를 하면 all men are equal in front of law. 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소위 거지 못 사는 사람이나 간에 이 사람이 공동체의 계약인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처벌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룰 오브 로에 들어가는 보통 법관들이나 검찰들이 그러죠. 윤석열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다.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케이. 법은 공동체가 만든 헌법, 그 법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은 뭔가요? 그 법으로 우리가 다 재단할 수 있나?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로 간의 다툼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은 양식과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양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뭐든지 법대로 하자. 이게 이제 소위 룰 바이 로가 되는 거죠. 사또 재판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그 선진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에서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무리 뭐 시리얼 킬러 9명 10명을 때려 죽인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바로 적결 처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재수복 입혀가지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네 죄가 이런 거다라고 판결을 하는 게 문명국가의 근대국가의 우리 자유 열린 사회에서의 법의
적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3심까지 가기 전에는 소위 무죄 원칙을 적용하자. 왜냐하면 다 알지만 언론이 떠들고 하지만 그래도 소위 룰 오브 로의 법칙, 모든 사람 전부 인권을 가진 인간은 그 공통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칙을 위해서 대법원의 결란이 날 때까지 무죄 원칙주의를 주장하고, 지금 유죄인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죄인 죄가 지금 14개가 더 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다고 지금 자기는 무죄라고 지금 설치고 정치가 하고 지금 대선 주자로까지 기 나오려는 이런 이제 그것도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열린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정말 문명 국가임을 전 세계에 또는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속이 타고 가슴이 찢어지고 분하죠. 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절제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는 열린사회 자유민주주의가 자기한테 배려하는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요리조리 다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게 이제 대통령 긴급권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헌주의에 우리가 컨스티튜셔널리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입헌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국가 이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내란이란 것은 사회 전복을 하거나 권력을 탈취하거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혁명과 같은 거죠. 유혈 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데, 아니,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합니까? 그 완전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이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내란이 아니죠. 근데 내란 수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룰 오브 로우, 법치라는 원칙이 문명국가의 원칙이 어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지금 얘들이 하는 게, 이 전체주의자들이 하는 법은 룰 바이 더 로우, 그러니까는 소위 중공이나 이제 소련이나 북한이 했던, 전체주의자들이 했던 그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독재지. 완전히. 지 맘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텨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전체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재를 챙기는 그런 요괴 인간들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신한테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챙기니까 어떤 우리가 공동체의 가치나 이제 공화주의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 세 개의 이 이념이 삼두마차가 돼서 같이 굴러가는 하나의 복합 정치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소위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기본권, 우리 헌법도 보면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헌법 내용 중에 70%도 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헌법 보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뭐 유승민이가 나와가지고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이고, 이 친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응?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예요. 민주공화국이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잘 모르니까 뭐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뭐 한데 그 앞에 민주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민주공화국 하면은 일단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공화. 여기 딱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일단은 국민들의 계몽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근데 두 번째는 뭐 모든 주권은 국민에 나고 맞죠. 얘기했잖아요.
왕을 쳐버린 누구야 저기 뭐야 알렉시스 터코빌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 이름이 More Than King, Less Than Man이라고 얘기했죠.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것들이 왕보다도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한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More Than King, 왕보다도 더 큰 권한, Less Than Man,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게 지금 대중민주주의, 대중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 질량 덩어리들, 이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진 이 질량 덩어리들을 계몽시켜서 올바르게 된 국민과 시민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소위 시민교육에서 다 다뤄야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그냥 모든 게 대박이에요. 좋으면 대박이고 나쁘면 그냥 나쁘면 뭐라 그러니? 나쁘면 쓰레기야.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위 그 법치, 룰 오브 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또 영국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영국이 이제 커먼웰스, 국가라는 이름도 많아요. 네이션 스테이트, 스테이트 네이션, 렐름, 폴리스, 그 다음에 스테이트. 뭐 국가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국은 국가를 코먼웰스라고 했어요. 공동의 부. 거기에는 그냥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손에 아담 스미스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좀 찾아가지고 소위 국가에서의 모랄리티,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도덕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림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찾아서 이제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양심, 법과 양심, 그러니까는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 사상이 들어가야 되죠. 자연법 사상이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정직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삼척동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선과 가치.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 양심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정직함인데, 저 종자들은 특히 이제 좌익 계통의 혁명을 꿈꾸는 이상한 놈들은 특히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인간의 근본 소위 에센스를 인간의 에센스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좀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근대적 언어 중에 이제 팩툼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때문에 그 라틴 말이 영어나 불어나 이 서양 말의 어원이 되는데, 그 어원에는 굉장히 기독교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서양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문화 자체가 기독교예요. 이름도 다 기독교 이름이야. 사라, 데이빗, 그다음에 존, 요한, 다윗, 이 사람 이름이 다 성경 안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근데 중국은 한번 보세요. 중국이 이제 이것도 길어지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5,000년 역사의 이해를 잘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쇼펜하이머 교수의 그 국가의 기원, The Origin of State가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죠. 오웬 라티모어의 The Inner Front of China, 이런 책들이 방장책들이 이제 고대 중국에서 이제 근대까지의 그 역사를 하는데 딱 잘라 얘기를 하면은
소위 그 북방의 유목민들이 쳐내려 와서 그 소위 한족이라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해 가지고 동화되고, 그 유목민들은 이 동화된 그 이 소위 정주 사회, 농경 사회에 그냥 조미수자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동화돼서 거기서 이제 통치자가 되고 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유목민이 돼서 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유목민들 유목 사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 돼 있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유목민들은 평상시에는 목축하고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돌아서는 전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일당백의 훌륭한 이제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죽은 사람들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치 않은 거는 다 짐이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그 국가 운영에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세력을 키워서 중국 본토를 쳐내려오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왕족 되다가 이제 동화되거나 아니면 또 그 절반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유목민이 되고 해서 이제 쳐내려오고 동화되고 올라가고 쳐내려오고 동화되고 올라간 게 중국 5천년 역사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사회에 딱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이제 줬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고대 거란 언어입니다. 오도 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목민족의 기동성. 그다음에 나르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소위 그 왕의 그 소위 우리로 치면 경호처, 수도 경비 사령관처럼 딱 그 핵심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 군영 시스템. 요게 이제 또 반영이 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요크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오도, 노르겐, 요크. 이거 제가 지금 고대 그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크는 뭐냐면 그 큰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유목민들은 다 이게 이동하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제후들이 언제든지 반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통치를 하고 중국 내에서 그 소위 그 제한된 그 궁궐 내에서 막 이렇게 암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절반의 유목민들 출신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그 궁중 암투 역사, 권력 사투들 반역의 역사들을 보면 이게 이제 후흑의 역사예요. 후흑의. 그러니까는 소위 얼굴은 막 성벽만큼 두껍고 심장은 시커먼 놈들.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악마적인, 언제든지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권력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초안전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그 초안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다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럼 다스리는 내에서 그 초안전이 일반화돼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악마적 소성이 그 공동체 내에 돼 있다면 그 공동체가 계속 영속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런 중국적인 속성을 지금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 부류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 보세요. 그 진주만 폭격당해가지고 그 아리조나 그 구축함이 깔아앉았는데 거기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서양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저 세계로, 이원론이기 때문에 시체 그렇게 그 뭐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세월호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빠지면 다 건져야 돼. 건져갖고 뭐 아무튼 유품이라도 가지고, 왜냐면 이론론적 세계에서는 그 죽은 몸에 영혼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형벌이 굉장히 가혹해요. 뭐 그 중국에서 역성행위를 하다 잡히면은 구족을 면해, 구족을. 상관이 없는 아이들도 구족, 그 팔족 구족을 면하고, 우리도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하면 삼족을 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각을 떠 가지고 죽이고, 뭐 소달구지에 매달아 가지고 찢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또 부관 참시. 죽은 건 뼈다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다 잘라요. 능지치삼을 한다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서양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여기까지 해볼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 이 자익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칼 마르크스도 아시아적 형태 이제 소위 오리엔탈 데스포티즘, 에이시아틱 데스포티즘, 그 아시아적 전제 정치는 참 자기도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관시, 지연, 혈연, 뭐 학연 이런 것들이 막 해갖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다 흘러가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지나친 중앙집권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막 구족을 멸하고 뭐 팔족을 멸하고 뭐 이런 뒷거리를 하더라. 세 번째가 뭐냐면 스칼라 젠틀이라는 아주 서양에는 없는 존재 부각이에요. 스칼라 젠트리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사대부, 뭐 양반 이런 거야. 근데 서양에서는 관료는 중위급 계급이거든요. 귀족 밑에 있는 게 관료인데 동양을 보니까 중국 보니까는 이 관료가 통치자도 되고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스칼라 젠트리가 이 사대부가 통치 권력도 같이 하고 경제권도 다 하는 거야. 정치 경제를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권을 다 사람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 확실하게 부패해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를 한번 보세요. 뭐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칼 마르크스 자체도 중국에서는 혁명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는 뭐 소위 원시 공산주의 사회, 고대 사회, 그 다음에 봉건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혁명을 통한 플로레타리아 유토피아 사회, 공산 사회 이렇게 하는 그 역사 결정론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봉건 사회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대륙에서는 봉건 제도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 자체도. 그러니까는 동양에서는 이런 혁명이 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마르크스도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좀 특별하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유라시아 전체가 그래서 동양적인 전체주의 구조로 돌아가는데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 유라시아의 마지막 그 애기 꽃주 같은 그 한반도의 반토막인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야만적인 전체주의 사회, 굉장히 원시적인 야만 사회를 벗어나서 문명 사회로 달려가는 선진국가의 프론트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모든 야만 세력은 그 대륙의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고추 같은 이 한반도에서 반쪽은 북한이 다스리는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완전히 대비적으로 딱 남아있는 이 한반도 이 반토막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우리의 존재가 소위 일본과 미국과 해양 세력으로 영국과 해양 세력으로 대변되는 문명사회에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막 굉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 구정 설날 특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